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는 2023년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앨버니지 호주 총리, 수넥 영국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중국 견제를 위하여 2030년대 초까지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최대 2척을 추가하여 총 5척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2042년부터 새 핵잠수함인 SSN 오커스를 영국의 설계와 미국의 전투체계 그리고 호주에서 8척을 건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2030년대 초면 호주가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는 건데요. 인구 2,500만 명에 현역 군인 6만 명으로 세계 19위의 군사력을 가진 호주가 중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오커스는 아니 바이든은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이 NPT 체제도 무시하며 호주를 밀어주는 이유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지 몰라서 대중국 견제 때문에 호주가 핵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비겁한 변명입니다. 러시아는 오커스가 지들이 전쟁 벌인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들도 핵잠 30척에 핵어뢰 만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되고 지낸 70년 중 앞의 50년은 미국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은 틀렸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10등인걸, 5등인걸, 1등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수중배수량 3,705톤급 도산 안청호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입니다. 현재 전투에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수직발사관 6기를 장착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SLBM인 현무 4-4를 6기를 탑재했습니다. 핵탄두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SSB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전략원잠이라는 N자 하나만 붙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미국은 1954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함을 만듭니다. 전장 98m, 전폭 8.5m의 4092톤의 수중 배수량을 가지고 70MW의 원자로 한 기를 탑재해 무한자망의 꿈을 실현시켰죠.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항해하는 기록을 세우며 26년간 운영하다가 1980년에 퇴역하게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냉전 시절 소련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하면 미국이 맞대응하며 발전되어 왔습니다. 1954년 미국에서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취역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격 원잠 보유국은 결국 UN 상임이사국 5개국뿐입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는 핵을 보유하고도 기술이 없어 러시아 찰리급 한 척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 찰리급과 비슷한 SSBN 아리안트급을 취역시킵니다. 미국이 1959년에 영국의 첫 원자력 잠수함인 드레드노트함 건조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지원한 이후로 호주가 두 번째입니다. 호주는 2060년까지 310조 원을 투입하여 자국의 군수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핵잠수함 13척이 가져다주는 세계 패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30년대 이후에는 7개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예약하며 세계 패권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북관계나 주변국 정세를 보면 세계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필요한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규모와 상황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바닷속에서 저수지에서 철도에서 각종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북한도 바보가 아니란 것입니다. 북한은 3대째 80년간 일관되게 전쟁만을 준비한 집단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포함 12만 명이 넘는 특수부대원들 중 50명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핵배낭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투하는 전쟁인 듯 전쟁 아닌 상황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들은 징후가 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요격을 한다는 대책이라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멀리 돌아 제주도 남방에서 SLBM으로 공격한다면 우리의 지상에서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옥죄는 금제들이 어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심포급을 개조해 만든 3,000톤급 잠수함 심포 C급의 북극성 시리즈로 만들어진 북극성 1에서 5시옷까지 3,000km를 날아가는 SLBM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21년 열병식에 선보인 북극성 5시옷이 모형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령 모형이더라도 사형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에는 자유로운 집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기술과 재원이 된다면 수소폭탄을 1,000개를 만들어도 되고 8만 톤의 핵항공모함을 만들어도 되고 7,000톤의 공격원잠, 1만 톤의 전략원잠을 만들어도 되는 지구상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상대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중국의 국방비는 한국과 일본이 사용한 국방비를 합친 금액의 2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일본도 한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보고서 내용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 돈 문제라면 참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2035년까지 핵탄두를 1,500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즉시 핵반격을 한다고 합니다. 핵미사일인지 재래식 미사일인지는 맞아봐야 합니다. 한반도는 핵을 맞고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데 화생방 훈련한답니다. 방독면도 없습니다. 지하철역에 가야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포기하면서 1975년에 NPT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핵사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핵 기반을 완성해 놓고 1992년에 가입한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일찍 가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NPT에 우리보다 10년 늦게 가입하고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해서 2006년 전 세계의 우려 속에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 전력의 고도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IAEA의 핵사찰을 성실하게 받으며 핵전력 하나 없이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핵보유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NPT 가입국이 군사 목적의 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선진 5개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냉혹한 국제정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경제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전략핵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부터 가져야 합니다. 2020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규모별 능력이 세계 5위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능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격원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개국만큼의 원자력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추진 엔진과 핵무기를 만드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원자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하는 기술과 관련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자로는 만드는 기술과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기술은 있는데 가지지 못한 것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하게 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요. 우라늄 농축은 원자로 연료이니 원자력 추진 엔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핵연료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폭탄 원료로 쓰입니다. 전세계 패권 지형과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의 핵보유를 싫어하여 미국은 1970년대에 청와대 도청까지 하며 핵무기 만든다고 유엔에 가입도 안 한 한국을 억지로 NPT에 집어넣은 미국이 웬만한 딜로는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달래거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학자를 시켜서 한국도 원자력 재처리 시설이 가능할 것처럼 말합니다. 한국이 필요 없어지면요, 랜드 연구소에 80 먹은 학자가 등장합니다. 50년 전의 논리로 한국이 핵을 만들면 산업이 망하고 북한처럼 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거지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IAEA의 의장국이 됩니다. 핵을 만들지 않은 공로입니다. IAEA는 국제연합총회에 UN 아래 설치하여 준독립기구로 상임이사국 이외에 핵을 만드는지 감시 사찰하는 기구입니다. 핵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핵사찰기구 의장국을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바르게 산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우라늄 중성자 동위원소 235의 농축도가 20% 미만이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이 아닌 핵융합 방식의 획기적인 대안을 창조하든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원자로를 만들거나 기술 이전 받아서 원자력 엔진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략핵을 보유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미소 냉전 시절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잠수함을 운용한 프랑스 해군의 공격 원잠과 전력 원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기우크갭의 동남 방향인 북대서양의 브레스트에 전략 원잠 기지를 배치하고 공격 원잠은 지중해 방면에 툴룽에 배치합니다. 공격 원잠이 전략 원잠과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야 하는데 주변에 소련 잠수함들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조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공격 원잠은 흑해로 잠입하여 러시아 원잠을 감시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려면 더더욱 정숙성은 생명이 됩니다. 소련과 러시아가 그냥 잠수함 강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들은 우라늄 93.5%의 핵무기급 고농축 원자로를 사용하여 허락된 특정 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공격 원잠을 보유한 5개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도 19.5%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세계 최강의 공격 원잠인 슈프랑급을 6척 계획으로 한 척이 취역하고 한 척이 진수한 상태인데요. 척당 건조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면 공격 원잠 가격으로는 저렴한 물건입니다. 소나는 탈레스사의 통합 잠수함 소나 체계를 사용합니다. 전투 체계도 탈레스사의 사이콥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했는데요. 수직 발사 체계는 DCN 실버 발사대의 12기에서 스칼프 네이발 잠대지 순항 미사일 12기를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네문의 533mm 어뢰 발사관에 모두 20여 발의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어뢰 공격, 대함 공격과 같은 작전을 수행합니다. 무장은 DCN사의 F-21 중어뢰와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사용합니다. 프랑스는 3세대 원자로까지는 7.5%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였는데요. 4세대부터는 19.5%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원자력 사용 기준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은 초인계 핵분열을 일으켜야 하는 원자탄을 만들 수는 없어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사찰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상용선박에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로가 프랑스의 패권을 지켜주고 있는 슈프랑급 공격 원잠이 사용하는 개량형 K-15 가압 경수류형 원자로가 대한민국이 사용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19.5%의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입니다. 공격 원잠 슈프랑급과 전략 원잠 트리옹파급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전투관리 시스템은 탈레스사의 사이콥스 전투체계를 사용합니다. 잠수함의 인체공학적 특성에 맞춘 스마트 작전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투작전을 위한 10개의 다기능 콘솔과 임무 계획 및 탐색을 위한 스마트 터치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격원잠과 전략원잠이 유사한 CMS를 사용하면 개발 리스크가 줄어들고 다른 화면 간에도 승무원이 이동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실 같은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작전하는 승무원들도 좀 더 자유롭게 이동시켜주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레스 소나 S큐브 시스템은 음파 탐지 및 연계 시스템이 우수하고 함수, 함측, 함미의 뛰어난 성능의 음향 감시 체계를 장착했습니다. 프랑스의 전략 잠수함은 트리옹팡급 4척을 운영합니다. 일본 함인 르트리옹팡함은 1986년에 기공하여 11년 만인 1997년에 취역하였습니다. 척당 6조 원의 건조 비용으로 네이벌 그룹에서 제작했습니다. 수중 배수량 14,335톤으로 MO1 SLBM 16발을 운영합니다. 6개국 전략 잠수함 중에 유일하게 533mm 어뢰관 4기를 장착하여 어느 정도 자한 방어 능력도 가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전략 잠수함은 MO1이라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이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수직 발사관 16기를 장착합니다. 이 말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로켓 하나에 150kton의 핵탄두 10개가 탑재되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11,000km 대륙을 넘어가 10개의 목표에 핵탄두가 하나씩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섭죠? 이 4척의 전략 잠수함도 150MW의 출력을 가진 전홍촉 원자로 K15 1기와 디젤 엔진 2기로 운영합니다. 일반 대형 선박도 사용할 수 있는 전홍촉 원자로 1기로 세상을 떨게 만드는 14,000톤의 전략 원잠을 가지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차세대 전략 원잠으로 구상하고 있는 SSBN 3G는 15,000톤급으로 더욱 커진 선체에 발전되고 개량된 첨단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원자로 기득권으로 포부가 점점 커집니다. 차세대 전략 원잠 3GN K15 원자로보다 크기와 용량이 더 커진 K22 원자로가 장착됩니다. K22 원자로는 출력이 220MW로 더 강해졌지만 우라늄 농축도는 19.5%로 역시 저농축 원자로입니다. 2025년 프랑스의 꿈 원대한 포부의 실현인 만재배수량 75,000톤의 팡급 항공모함의 일본함이 건조가 시작됩니다. 이 항모에도 220MW의 K22 원자로 2기가 장착됩니다. K22 원자로는 우라늄 중성자 동위원소 235를 19.5%로 농축한 연료를 사용하는 고순도 저농축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의장국이었던 IAEA에서 상용 선박에도 장착을 문제 삼지 않는 저농축 원자로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라면 매국을 하는 자를 잘 골라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격 원잠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심포급 잠수함에 SLBM을 헌터킬러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세계 최강의 SSGBN급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성4를 극초음속 잠대함 미사일로 개발하고 현무6은 다탄도 MIRV SLBM으로 만들어 도발 억지력을 갖추고 여러 대의 잠수정 드론에서 탐지한 적 잠수함을 공격 드론에 연결하여 초공동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무인 드론 세트를 운영하고 헌터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7,000톤급의 다목적 원자력 잠수함 스펙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를 수호하는 탄탄한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멋진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잠수함 건조 기술, 소나 및 전투체계 기술, 무장체계와 장착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엔진 기술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원대한 포부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날들 만드시기 바랍니다.